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정비에 들어갔죠. 그 핵심 축이 바로 새 원내대표 선출인데요. 경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어제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규백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규백입니다. 네,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하셨던데요. 예, 자, 예, 그렇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당의 단합과 화합을 이뤄서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입법을 완수하고 지금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인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지선이 지금 2달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당력을 결심해서 이제 최상의 컨디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원내는 122명의 의석이 화합적으로 결합을 시키고 네. 또 제가 정치 인생 전부를 민주당에 바친 사람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겸손할 때는 겸손하지만은 나서야 할 때는 과감히 나서는 것이 정치인의 미덕이 아닌가. 그래서 날밤을 고민하다가 지금 당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데 예.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출마를 결심했고요. 예. 제가 오랫동안 당의 조직과 선거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당의 사무총장으로서의 그 문재인 정부를 탄생을 시켰고 또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6.13 지방선거를 치른 전례가 큰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을 가지고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자칫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 패배가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은 당을 위해서라도 또 국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또 위기를 봉합하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원내대표로 이렇게 출마하게 됐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 개혁 입법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그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입법이 어떤 겁니까? 개혁 입법은 저희들이 언론개혁 입법과 이제 검찰개혁 1단계 마무리 짓고 지금 2단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먼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그래요? 검찰 개혁과 네. 언론 개혁이 이제 최우선순위다. 예. 아, 그래요. 지금 조금 전에 또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내셨던 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 요번 대선 패배의 주된 원인이 바로 지역은 서울이었고 서울에서 패배가 그러니까 나타났던 가장 주된 원인은 부동산이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정부의 뼈아픈 실책입니다. 네. 서울 지역 표심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의 그 고도에 따라서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더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의 그 계급 투표 경향이 좀 나타나 있고요. 예. 또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들의 시판론이 동시에 이렇게 동반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는 법인데 이에 대해서 서울은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서 인구 지출도 좀 많이 영향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희들은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또 이 부분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드렸던 두 질문을 종합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예. 부동산 민심과 검찰 언론 개혁이라는 정책 과제가 서로 호응을 합니까? 저는 일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흙 속에 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백 속에 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흙 속에 백이 같이 동시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양면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좀 구해야 되지 않냐. 사실 다수의 대중들은 세금 문제, 조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이것을 정의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상 국민 속으로 다시 되돌리고 국방과 외교 안보 또 우리 민생과 이 복지에 쓰여지는 이 예산인데 이 예산이 잘못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검찰 개혁도 2단계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아마 이걸 뜻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언론 개혁 관련해서 지금 역시 원내대표 출마할 거로 지금 예상되는 이원욱 의원은 종편을 2개로 줄이는 방안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장 논리에 저는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편을 20개로 하든 2개로 하든지 간에 그것은 시장 논리에서 움직여야지 인위적으로 하면은 그만큼 또 마찰과 또 이 충돌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시장 논리 이전에 지금 그 제허가 요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평가 여기에 기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되 원칙과 기준에 엄격히 적용해서 외의 적용이 없이 하는 것을 일단 하고요. 그 바탕 속에서 시장 논리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공영방송 구조 개편 문제를 사실상 그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언론 보도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궁금한데 의원님을 정세균계로 분류를 하면서 같은 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과 단일화할 거다. 이런 전망 기사가 나오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람이라는 게 또 정치라는 게 뭐 친소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분하고는 95년부터 오랜 동안 인간적 신뢰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사람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하고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의 선후배로서 지금 이영호 의원이 출마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 열어놓으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질문 갈래를 바꿔서요. 의원님 같은 경우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도 지내셨고 현재도 국방위원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창사 이전 문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계획은 국민 불안의 대참사로 규정을 합니다. 대참사? 국민 불안의 대참사로 규정을 하고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역대 합참 의장님들의 그 충정을 고언과 충정을 저는 기닫지 말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 민주주의, 불통, 안보 모든 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또 국가 재정에 처음에는 496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또 세금원이 1,200억을 또 추가했어요. 그 말로 합동 참모 청사가 4천억이 또 들어가고 연쇄 이동으로 1조 원 이상의 규모가 국가 재정의 규모가 들어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당히 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합동 참모본부의 신축 비용만 하더라도 저는 조단위화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이건 안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합동 참모본부 이 건물을 보면은 이게 2012년도에 이게 신축이 완료됐거든요. EMP. EMP 탄. EMP 방호탄. 핵 전자기파 이 공격 방호 시설이 한 층을 하는데 2천억 들어갑니다. 2천억. 한 층을 그렇게 조성하는데? 한 층. 한 층을 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는 또 예산이 부족해서 국방부 모층에 한 층만 돼 있거든요, 지금요. 그 비용만 2천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국방부 영내에 있는 에어리어에 있는 이 각종 그 국직 부대가 11개인가 10개가 넘습니다. 이것이 연쇄적인 군 시설 이동 정보 통신 이 수천억이 국방부가 추가될 것이고요. 동시에 이 C4I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C4I 체계란 것이 한반도 전장 전구를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그걸 보는 건데 이 시설이 또 어마무지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KT를 사용하고 미국은 미국망을 사용하는데 이게 연동되려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뭘 알면서 이전한다는가 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 절차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근데 군 통수권자로서의 저는 마지막 날까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데 예. 마치 점령군처럼 3월에 국방부 방을 빼라. 예.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인수위 단계에서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 바로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건 행정부 일이기 때문에 물론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만은 예. 저는 모든 제 세력과 함께해서 연대해서 국방부 용산 이전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대국민 홍보 메시지와 국민 여러 가지 공청회를 많이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스위스가 이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국가의 제1 덕목은 안보와 국방입니다. 예. 스위스가 내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해병대가 해군이 있습니다. 아, 잠깐, 스위스에 해군이 있나요? 해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산으로 둘러싸인 나라가 바다가 없는데 해군이 있어요. 예.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안보로 생각하는데 이 국민적 동의와 절차 없이 마치 국가 대사를 군사작전 식으로 이렇게 밀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독단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요즘 여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의원들 국방위원 중에서도 저한테 괴롭다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아,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국방위 현안 질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장관을 불러서 국방부 현안 질의는 원래 이제 장관을 불러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서욱 장관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좀 애매모호하는데 사실 저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한 것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질의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